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8개월 만에 다시 손을 맞잡았습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 첫날인 어제 환담과 약식 단독회담에 이어 친교 만찬까지 140분간 일정을 진행했는데요. 탐색전을 마친 두 정상은 오늘 본격적인 핵담판에 돌입합니다. 하노이 합의문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유원대 김정봉 석좌 교수 나와 있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한반도의 미래의 명운을 가를 2차 핵담판의 막이 이제 올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8개월 만에 다시 만난 건데 이 초반에 보니 두 정상 모두 얼굴이 조금 굳어 있었습니다. 네. 재회의 순간을 어제 어떻게 좀 보셨나요? 네, 과거 1년 전에는 서로 적대 관계였었죠. 그래서 내 핵단추가 더 크다라고 서로 경쟁적으로 긴장을 고조시켰다가 네. 6월 12일 날 1차 정상회담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 사랑에 빠졌다. 그리고 네.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는 내 친구다 이런 표현까지 했었습니다만은 네. 워낙 이번에 그 회담 자체가 첨예하게 이해관계가 대립되기 때문에 상당히 긴장을 했습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유엔 제재, 그다음 미국의 단독 제재를 좀 해제할 필요가 있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번에 북한 비핵화에 성과를 좀 내가지고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처한 그 국내 정치적인 그런 위기를 극복해 보려고 하기 때문에 양 정상 다 약간 긴장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난해 싱가포르 회담과는 달리 이번에는 1박 2일 일정이다 보니까 친교 만찬까지 열린 것으로 알려졌죠. 북미 양측이 3명씩 나왔는데 북한 측은 김여정이 참석할 거란 당초 예상과는 달리 리용호 외무상이 이 자리에 올랐습니다. 참석자를 보면 오늘 북미 회담의 주된 의제를 좀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원래 김여정이 참석하는 게 카운터파트가 맞습니다. 미국에서는 멀베이니 그 비서실장 그 대행이 나왔기 때문에 김여정이 현재 그 비서실장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김여정이 참석하는 게 맞는데 아마도 김영철 가지고는 부족하다. 영어를 잘하는 리용호 외무상이 들어가는 게 이제 바람직하다 해서 리용호 외무상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런 걸 봐서는 이번에 그 통역을 통해서 듣는 것보다는 리용호 외무상은 바로 영어를 알아듣기 때문에 미국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을 해서 현재 미국이 북한에 줄 수 있는 게 어디까지 수준인가 하는 부분을 이제 파악을 하고 전략을 구사하기 위해서 이제 리용호를 이제 집어넣은 것 같고, 그래서 현재 북한이 현재 미국 측에서 기대하는 것은 뭐 연락사무소 개설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그 금강산 뭐 개성 공간 뭐에 대한 뭐 제재 해제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그 종전선언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기대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그걸 그냥 줄 수는 없으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영변 핵 폐기를 좀 해라. 그다음에 그 폐기하는 것을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시간표를 뭐 좀 제시하라. 이런 걸 얘기하면서 그것만 가지고도 안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뭐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어제 오후엔 김정은 국무위원장 수행단의 일부 간부가 이 관광지 하롱베이와 산업단지가 있는 하이퐁 시찰에 나섰다고 들었습니다. 북한의 관광 사업에 대한 의지를 읽을 수 있는 좀 대목이겠죠? 자, 북한의 경제 발전 전략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관광 사업을 하는 것이고 하나는 이 폐쇄된 공간을 이용을 해서 경제 발전하는 것인데 북한 입장에서는 이 하이퐁이라든가 하롱베이가 가장 북한이 이렇게 배울 수 있는 그런 좋은 장소입니다. 하롱베이 같은 경우는 북한이 현재 원산 갈마 해안 관광지구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 해안 관광지하고 금강산 그 지구하고 연계하고 그다음에 마식령 스키까지 연계해서 이 동해안 거대한 그 관광 컴플렉스를 만들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하롱베이를 봐서 이제 그걸 이제 배우려고 그러는 것이고, 하이퐁 같은 경우는 바로 우리 울산공단과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현재 한 20개 정도의 경제개발구를 지정해 놨는데 일단 울타리 속에서라도 그 외국의 자본을 유치해서 자동차 공장이라든가 핸드폰 공장, 그다음에 이제 뭐 첨단 농업 기술 같은 것도 이제 받아들이기 위해서 하이퐁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먼저 이 자기 오수영 부위원장 등 그 자기 간부들을 먼저 보냈습니다. 아마도 3월 1일, 3월 2일 날 양일간에 본인이 직접 거기를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뭐 예고편은 끝났습니다. 본편이라고 할 수 있는 북미 두 정상 간의 세계 담판이 오늘 열리는데 오늘 단독 확대담까지 어떻게 전반적으로 예상하십니까? 오늘 회담은 지난 6.12 정상회담하고 오늘 회담은 시간이 같습니다. 일단 단독 회담을 하고
확대 정상회담하고 그다음에 오찬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공동선언의 서명식이 있게 되는데 네. 그 시간 같은데 지난번과 다른 것은 먼저 어저께 단독 정상회담을 한 30분 하고 예. 그다음에 만찬을 했는데 만찬은 원래 계획은 그냥 소셜 디너에서 친교 만찬했는데 실제로는 굉장히 실무적인 만찬이 돼가지고 예. 아마도 소화가 거의 안 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굉장히 치열한 토론을 한 것 같은데 오늘 단독 회담에서 어저께 토론이 미진했던 부분을 아마 단판을 지을 겁니다. 단판을 짓고 확대 정상회담은 어떻게 보면은 별로 이렇게 실익이 없기 때문에 아마도 9시부터 시작되는 단독 정상회담에서 현재 이번에 하노이 선언 자체 문구가 거의 다 완성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은 합니다. 알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함께 이후에 오늘 일정을 마치고 나올 공동 기자회견 가능성은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공동 기자회견은 우리가 4.27 판문점 정상회담 때 그때 우리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공동 기자회견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만약에 회담 내용 자체가 굉장히 긍정적이고 김정은 위원장한테도 상당히 성과를 만족할 만한 게 있다고 하면은 공동 기자회견을 하되 아마도 김정은 위원장은 질문을 받지 않을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질문 받는다 하더라도 김정은 위원장은 질문 받을 수 없는 것이 이렇게 물을 겁니다. 정말로 핵을 포기하실 겁니까? 그다음에 핵 포기 방법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묻게 되면은 김정은 위원장의 차기 회담 제3차 미국 정상회담 이런 데서의 카드가 다 드러나기 때문에 아마도 기자회견 할 때도 일방적 발표만 하지 질문은 받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각에서는 비핵화 관련해 영변 핵시설이나 많은 의견들이 좀 플러스 알파까지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는데 실제로 거기까지 과연 갈 것이냐 의문도 좀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 분위기로 봤을 때 빅딜의 가능성이 좀 있을까요? 네, 빅딜의 가능성은 굉장히 낮습니다. 빅딜이라는 것이 스몰딜 플러스 알파가 돼야 되는데 스몰딜이라는 게 바로 풍계리 동창리의 폐기 사찰, 그다음에 영변 핵시설 폐기입니다. 폐기 여기 이제 스몰딜인데 여기까지는 갈 겁니다. 다만 영변 핵시설을 어떻게 폐기할 것인가는 시간표를 제시해야 되는데 시간표 부분에서 아까 논쟁이 좀 있을 거고, 그 플러스 알파야 되는데 플러스 알파는 게 뭐냐면 영변 이외의 핵시설 전체를 신고를 해라. 그다음에 그걸 어떻게 폐기할 것이 로드맵을 제시해라. 여기까지 나와야 되는데 북한이 여기까지는 얘기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스몰 딜 플러스 알파가 돼야 되는데 스몰 딜만 가지고는 미국이 만족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미국이 대북 제재를 해자기 힘드니까 뭔가 하나 줘야 되는데 만약에 준다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ICBM 폐기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ICBM을 폐기한다 정도는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은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 재개를 허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아무것도 좀 실현될 게 없는 상황에서 이제 합의문을 도출하고 성과를 내야 될 것 같은데 1차 때와는 분명히 달라져야 되는 이 결과물을 내야 되는 이 상황인데 상황 좀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이번에 2차 정상회담 직전에 미국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비핵화를 회담을 하는데 비핵화가 뭔지 개념 정리가 안 됐다. 개념 정리를 해야 된다는 부분인데 북한에서는 한반도 비핵화 그러면서 거기에 주한미군 철수라든가 미국 전략자산의 전개, 그다음에 한국에 대한 해구상 폐기 이런 걸 다 집어넣어서 한반도 비핵화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비핵화 정의를 좀 해야 된다는 부분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최종 목표가 분명히 CVID의 비핵화라는 것을 분명히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 CV에 대한 북한 비핵화를 어느 로드맵에 의해서 시간표에서 폐기할 것인가를 분명히 발표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원대 김정봉 석좌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